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재즈 피아니스트 김주원 씨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자 진혜린 씨가 연주해 주신 In Your Arms. In Your Arms. 네. 오, 제키의 팔 안에서. 네, 제키 품 안에서. 네. 좋다. 아무튼.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마케팅팀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시나리오 구상자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영화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지난주에 많이 추워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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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추워서도 연휴였으니까. 예.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전 제키를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휴 동안 영국의 왕실과 베르사유를 갔다 왔거든요. 진짜? 드라마 봤고. 더 크라운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저는 이게 왕실 얘기에 되게 많이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살았나 봐. 언젠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뭐 복장 뭐가 중요한지 다 알겠는데 이게 엘리자베스 2세는 잘 이해는 못 하던데. 왕실에 뭐 왕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고 네. 이제 영국 왕실이 다 끝나와서 또 그 로얄이라는 또 넷플릭스 또 다큐도 있어요. 영국 또 왕실 한번 싹 배경 한번 싹 훑고. 근데 또 왕실 얘기 없나 하는데 딱 베르사유가 딱 걸리네. 뭐 14세인데 루이 14세요? 루이 14세. 야, 왕은 아니다. 확실히. 네. 14세. 14살짜리가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막 모종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그 프랑스 왕실까지 한번 훑었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데, 뭐 없나? 딱 제키가 딱 있더라고. 또 미국에 뭐 왕가는 없습니다. 뭐 약간 로얄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또 케네디 가문. 네. 또 내 얘기가 또 거기 있네. 그래서 봤는데. 별로라며. 그러니까 케네디가 중심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그 유명한 거 로얄 패밀리들 한번 훑고 와서 좀 왕실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감독님은 어떻게 요즘에 작업하시는 것들이 네. 좀 괜찮습니까? 제가 요즘 참 계속 자기소개를 할 때 우왕좌왕 하는데 저희 바람을 오늘 얘기해봤어요. 네. 앉아서 시나리오 구상을 하고 싶다. 쌀과 김치만 있으면 되는데 제 쌀과 김치 때문에 막 자꾸 촬영 다니고 막 추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을 기억하면서 네. 그랬을 때가 있었다고 할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 계속 매년 그러고 있어서 버티는 사람이 장땡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끝까지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버티는 건 잘하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면 버텨지니까. 일지 시절 네. 뭐 이러면서 그쵸. 요때 사진을 퍼다가 올리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조정석하고 왜 신민아? 조승우 클립이 요 며칠 한참 돌아다니던데. 왜? 옛날에 그래요? 막 기타 치면서 놀고 막 하는 거. 네 명이서 네. 주진이랑 돌더라고요. 많이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런 날이 속히 와야. 황정민이랑 그 그리고 소주 먹는 거. 제가 그 브런치 네.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한 650명쯤 넘어간 것 같아요. 짭쉬형. 짭시 형하고 이제 좀 많이 들었어요. 짭숑. 만화도 그려가지고 영화짤도 넣어놓고 무슨 영화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진짜. 재미 붙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짭시 형만 하다가 이 숨은 영화 찾기. 네. 그렇게 이제 3개를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 코너 되게 잘 만들었어요. 브런치에서 그 시사회를 보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했죠. 뭐 떨어지면 어때 하고 했더니 저는 이제 구독자가 좀 적어가지고 어떨까 걱정했는데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첫 영화 시사 보는 게 재심이거든요. 정우 나오는 네. 그 영화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심 시사회 보고 뭐 거기 글을 쓰면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글을 쓰는 거겠죠. 네네.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시사회를 살짝 보고 글을 쓸 테니까 많이 와서 봐주십시오. 앞서 나가고 계시는군요. 리포터. 저는 시사를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어? 못 가네요, 진짜. 드라마 보느라고. 네,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브런치도 많이 와주시고 네. 시네마스타 요즘에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그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짧은 만화평 필요하시면 기프님한테 광고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요. 또 한동안 또 이렇게 구독자 수가 또 안 늘고 있네.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올 만한 영화가 없어서 그런가. 검사 영화 좀 만들어주세요. 전직 법조계 기자로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화는 제키인데요.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People like to believe in fairy tales. You ready? Of course.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 미국 댈러스 시내 딜리 플라자 앞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숨을 거뒀죠. 영부인 제클린의 무릎 위에서 말입니다. 제클린은 짧은 시간 집권했던 케네디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묻혀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죠. 더 이상 퍼스트레이디가 아닌 그녀가 남편 케네디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여정을 담담히 담은 영화 제키입니다. People need their history. 네, 네. 네. 이건 뭐 그 줄거리를 길게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 뭐 얘기가 그렇게 막 많이 돌아가는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익히 아는 얘기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뭐, 하지만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이면 있었구나를 알게 된. 자, 그래서 한마디 총평 어떻습니까? 이번에 황대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100원 좀 쳐보세요. 그래요? 지역적이야? 그녀의 얼굴. 그녀의 얼굴. 네. 오, 저는 나탈리 포트만만 보인다. 그녀. 네. 저는 의견 다르구나.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거 어디서 안 써왔나? 한마디 총평을 넘어가겠습니다. 못할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 영화네요. 네. 기본 정보를 그럼 한번 훑어볼까요? 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제키 1월 25일 날 개봉했습니다. 15세 관람가고요. 100분입니다. 아유, 좋아요. 100분에 해야 돼요. 정말 2시간 안 넘는 영화 오랜만이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파블로 라라인 감독인데 칠레 산티아고 출신의 남미 감독입니다. 네. 주연은 얘기했듯이 네럴리 포트만이고 피터 사스가드, 바비 케네디로 나오고 이 깜짝 놀랐죠. 그 캐스퍼 필립슨이라는 배우인데 네. 와 케네디랑 진짜 닮았더라고. CG인 줄 알았어요. 진짜 CG인 CG인 줄 더 놀라운 알았어. 건 뭔지 알아요? 비슷하게 생겼다. IMDb에 증명사진이 떠 있잖아요. 증명사진이잖아요. 걔랑 똑같이 생겼어. 그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더라, 분장하고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증명사진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해외 토픽 기사 보면 바비 인형처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성형수술 200번 했다 뭐 이런 것처럼. 케네디 팬 아니야? 진짜 닮았더라고요. 황대리가 로얄 드라마들 좋아하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난 게 덕혜옹주가 재밌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린나라에서 수입 배급한 영화입니다. 네. 제작비가 900만 달러가 들었더라고요. 100억 초저 예산 영화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100억이면 진짜. 원스랑 비슷한 정도? 야, 100억! 네. 나탈리 포트만도 나오고 미국의 백악관을 배경으로 하는데 100억! 거의 뭐 공짜 찍은 거죠. 케네디 얼굴 CG도 했는데. 네, 아무튼. 근데 뭐 지금까지 월드와이드로 벌어들인 돈은 한 1,400만 달러 정도가 돼서 워낙 싸게 찍었기도 했고 뭐 손해보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 한국에서는 뭐 97개의 스크린 개봉해서 지금까지 17,000명 정도 관람을 한 영화인데 그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포스터에도 나오는 나탈리 포트만의 빨간 옷 있잖아요. 네. 영화 안에서도 입고 나오는 주요한 옷이 있는 그 빨간 옷. 그게 코엑스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메가박스 코엑스 부티크 뭐 추구해 보니까 전시됐던데 참 후주구네요.
누가 입냐에 따라 다른 거구나. 여기 뭐 이렇게 옷이 뭐 그냥 후주근한데. 진짜 옷이에요? 진짜는 아니겠지? 몰라, 입던 건지 뭐 비슷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려있더라고요. 여기서 진짜라고 하면, 제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진짜 옷이냐, 나탈리 포트만이 입었던 진짜 옷이냐. 기껏 진짜 해봤자 나탈리 포트만이겠죠. 나탈리 포트만이 뭐 여러 개 있겠지. 그렇죠. 옷이. 네. 하여튼 뭐 그게 걸려있다. 그게 코엑스에 걸려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영화 보고 옷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서 출연진 중에 존 허트 할아버지가 나와요. 신부님. 본인이 출연한 작품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존 허트. 그래서 아마 생전에 마지막 본 자기 출연작이 아닐까. 뒤에 이제 몇 편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유작은 아닌데. 자기가 본. 이게 시사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신부 역할로 나와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막 길게 대사를 하는데, 그게 되게 희한하게 거기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제키를 할까, 매기스 플랜을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스코어는 매기스 플랜이 좀 앞서는데요. 네. 제키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골랐는데 거기에 매기스 플랜의 주연으로 나오는 여주인공이 네. 그레타 거윅인데 맞아요. 여기 이제 낸시. 나탈리 포트만 이렇게 보좌해주는 비서 역할을 나오잖아요. 네. 너무 달라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좀 같은 사람이야? 한참 이렇게 봤는데 야 하여튼 같은 시기에 지금 뭐 개봉된 영화로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 당한 직후부터 네. 장례식을 하고 뭐 그거를 이제 신부하고 기자한테 이렇게 쭉 서술하는 내용. 네. 뭐 요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품을 아무래도 좀 이해를 하려면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그래도 좀 꿰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올리버 스톤 그거 보셨나요? 그쵸. 네, JFK. 그것도 봤는데 네.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JFK 1991년작 그 케빈 네. 코스트너가 주인공인 네. JFK가 3시간 반짜리거든요. 네. 요 영화도 괜찮은데 넷플릭스를 혹시 사용하시면 거기에 나오는 비욘드 JFK라고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 TV 영화가 있어요. 네. 1시간 반짜리인데 그거를 먼저 보시고 JFK를 보시는 게 영화를. 네. 이 사실과 영화를 좀 구별해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이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뭐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 네. 배경을 잘 아실 수 있는데 잘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달 착륙할 때 얘긴데. 인류가 달 착륙할 때 얘긴데. 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까지. 근데 혹시 이제 그거가 가물가물하시거나 정확히 잘 모르신다 그러면 영화를 먼저 접하시면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논란이 되는 내용인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쵸.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JFK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꽤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격가지긴 한데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넷플릭스 때문에 시작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TV에서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다큐 그걸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는 게 참 역사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죠. 그죠? 영국 왕실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워낙 제가 이 출신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했을 거라니까. 그래요. 네. 부살이 먹고 욕 먹고 그랬을 거야. 뭐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머리에 잘 안 남더라고요. 많이 다른 걸로 이렇게 접했을 때는 뭐 나무 위키도 보고 많이 했는데 근데 그 크라운 한 시즌 싹 보고 막 처칠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보고 다운인가에서 내가 있었던가 막 이런 네. 이게 정보 습득에 있어서 특히 또 다큐는 정말 이 글로 풀어진 거를 또 영상으로 옮기기까지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단위 책을 만드는 거 못지않게 엄청 많이 공수가 들어가고 만드는데도 공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정보가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아서 많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뭐 짧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거기가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케네디가 이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라서 일부러 이제 거기 유세를 좀 하러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교롭게 숨졌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찍고 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칼날을 이렇게 복원해놓은 그래서 막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서 막 해놓고 막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팍 터지는 장면이 네. 실제로 담겨있는 필름이 유튜브에도 있고 있어서 그게 원래는 공개를 몇 년도까지 못하게 했다가 풀린 게 몇 년 안 된 네.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찾아보시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집권 3년차 댈러스 리조트를 갔다가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타고 오픈카로 이제 달리다가 낮 12시 반에 이제 데일리 광장에서 이제 숨졌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음모론도 많고 네. 결론을 굉장히 후루룩 좀 낸 면이 있어서 네. 리 하비 오즈월드라는 네. 사람이 단독 범행이다. 얘가 그냥 쐈는데 얘는 또 경찰서에서 감옥으로 압송이 되다가 네. 또 총 맞아 죽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같이 딱 조사를 해가지고 내린 거는 얘가 혼자 다 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하고 그냥 후루룩 덮어버린 사건이라서 계속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누가 암살한 거냐,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를 가지고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책도 내고 뭐들 만들기도 하고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91년도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가 그랬냐? FBI가 그랬다. 뭐 CIA가 그랬다. 뭐 마피아가 그랬다. 군산 복합체라고 그러죠. 네. 뭐 이제 그 무기 파는 뭐 그쪽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케네디가 베트남 전쟁을 재선이 되면 이제 끝나고 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철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뭐 죽인 것이다. 뭐 아니면 그때 이제 쿠바 혹은 피델 카스트로 네. 뭐 이쪽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요 5가지를 놓고 뭐 음모론이 막 있는데 비욘드 JFK라는 다큐멘터리도 보면 전반부에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고요. 그 JFK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평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음모론 5가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보시거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네. 제키 영화는 사실 이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고 총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제키가 어떤 상태였을 것인가 네. 그리고 제키와 제키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걸 정리했을 것인가 뭐 이런 제키의 감정에만 주로 이제 저기가 맞춰져 있어서 여태까지 다뤄졌던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된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의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제키인 거니까. 그 JFK 이 음모론에 관련해서는 워낙 음모론자들이 할 얘기도 많고, 이게 이제 그리고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져가지고, 네. 네. 저 언뜻 떠오르는 게 심지어 엑스맨 시리즈에도 JFK가 네. 나왔어요. 그렇죠. 매그니토가 케네디를 죽인 것처럼 누명을 썼는데 사실은 살려주려고 그랬다고. 그도 우리 같은 돌연변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또 있어. 도로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장면 니콜라스 교회 다리 케이지가, 밑에서. 그래요. JFK를 누가 죽인 줄 알아? 맞아. 항상 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위를 알고 싶어 하는. 근데 거기 그 엑스맨에 보면은 총알이 거기서 쏴가지고 뭐 오스왈드가 쏜 쪽에서 맞출 수가 없는 위치에서 뭐 발견된 뭐 이게 영화 JFK에도 나오는데 네. 엑스맨에서는 그 비밀을 푸는 방법이 매그니토가 구하려고 총알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쪽 총알을 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끌어다니다가 그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곡선으로 가서 결국 케네디가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그게 가장 이제 설득력이. 매그니토가 했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다큐에 보면 이게 정황상 총알이 원래 갈 수 없는 건데 휘어서 이렇게 뭐 네. 갔다고 돼 있던가? 휘어서 가야 그렇게 네. 죽은 거니까 네. 그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누군가 다른 쐈다. 곳에서 쏜 거다. 이제 거기서는 건물에 있는 뭐 교과서 보관소에 네네. 근무하던 사람이 그 위에서 이제 쐈는데 그게 확 휘어가가지고 이제 맞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법의 총알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실제로 그 비욘드 JFK를 보면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숲을 내서 사람이 총을 쏘고
네. 그 총을 쏜 다음에 그 총을 뭐 철도 관계자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그 사람이 총을 분해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렇게 가는 거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건 하여튼 꼭 챙겨보시면 재미있어요. 네. 네. 좀 옛날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옛날 텔레비전 느낌도 좀 있고. 그 이번 영화도 약간 그런 네. 식의 클립들, 네. 옛날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의 룩도 많이 만들었고. 저는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이 감독이 나이가 76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독이 미국에서 만든 첫 영화인데 이게 미국에 와서 찍은 첫 영화가 케네디와 관련된 영화인데 제키를 주인공으로 전작들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그래도 좀 좌파 감독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부모들이 굉장한 보수 정치인이었대요. 이 감독의 부모들이. 근데 자기는 이제 완전 반골처럼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영화 중에 한 편이 토니 마레로인가? 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토니 마레로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미국 영화 존 트라볼타가 주인공으로 토요일 밤에 연기해서 존 트라볼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칠레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굉장히 그때 이제 디스코가 열풍일 때 칠레에서도 디스코가 열풍이었는데 그때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군부 독재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그걸 되게 풍자하는 코믹 블랙 코미디면서도 약간 좀 수위가 꽤 있는 그런 영화를 젊을 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제키를 찍고 다음 영화를 또 찍었는데 네루다라는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네루다의 전기를 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의 어떤 아이코닉한 제키의 슬픔을 애도하는 영화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 영화를 보고 감독의 성향을 찾아봤더니 아 이거 그냥 특이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좀 층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좀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영화인 건 분명하다. 케네디가 어쨌든 굉장히 민주당에서 네. 진보적인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뭐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을 이렇게 딱 틀어지고 있던 그 보수 세력들을 혼자 힘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때 이제 냉전 시기여가지고 뭐 마피아가 그랬느니 소련이 그랬느니 뭐 쿠바가 그랬느니 얘기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뭐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결국엔 이제 군산 복합제라든지 CIA라든지 이런 데가 좋아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존 F 케네디를 생각하면 약간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좀 나고 네. 뭐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의지나 뭐 이런 건 있었어도 뭐 워낙 그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제키를 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비행기에서 선서하고 네. 빨리 몰아내고 싶어 하는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났어요. 근데 또 이 영화가 층위가 좀 다양한 게 그렇다고 그런 어떤 순결한 희생자로만 표현하지 않죠. 표현하지 않은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키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던 인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 저는 또 깜짝 놀란 대사가 있긴 했었는데 이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케네디가 죽은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그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 빨갱이 새끼가 어떤 미친 빨갱이가 쏴버린 거라고 분명하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 나탈 포트만이 연기한 제클린 케네디가. 그러니까 야 저걸 일국의 영부인이 물론 남편이 죽어서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지만 뭐 실제로 저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서로 그러니까 모순되는 모습도 계속 이제 피하지 않고 보여주면서 결국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했을 땐 저는 이제 남은 게 제클린 케네디 얼굴밖에 안 남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럼 떠오르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신화가 된 어떤 여성. 그러니까 그 안에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그녀의 남편의 삶이 어땠는지 다 그냥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우리한테 애도를 강요하는 어떤 얼굴이 하나 남는데 그것 또한 이 영화에서 기자가 마치 사실을 그대로 적을 것처럼 찾아가서 적지만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적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라. 굉장히 통제하면서 이걸 자기 이미지를 막 만들어가는 제키라는 캐릭터 자체가 케네디의 인생 못지않게 제클린 케네디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의 됨됨이나
거쳐온 과정도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롭다. 이걸 왜 우리는 아무도 영화할 생각을 이때까지 못했던 걸까? 아, 칠레 사람이라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딱 그렇게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한쪽 사이드만 부각해가지고 다뤘으면 나와서 조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덕혜옹주. 그렇지.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런 네. 모습도 있다가 저런 모습도 그쵸. 있다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오히려 남편을 예상하지 못하게 저렇게 확 잃고 그 퍼스트레이디 자리에서 갑자기 내려와야 하는 여자로서는 저게 굉장히 당연하고 그런 여자의 감정을 최대한 잘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갔는데 나름대로 그게 충실하게 담겨 있어서 네.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든 게 초심을 잃었다. 나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김프로님이 이게 배 감독의 영향인가. 확실히 두 분이 본 감상은 저보다는 혹시 좋게 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일단 부인할 수 없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냥 장르 영화로 기대하고 간다 그러면 전혀 그렇진 않죠. 뭐 전혀 그런 거 뭐 JFK라는 일련의 큰 이슈에 완전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르적인 재미가 없었다는 거 하나랑 기승전결이 막 뚜렷하게 있지 않죠. 그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그게 다양하게 다뤄져서 되게 좋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냥 100분 내내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 한 명을 그냥 가까이서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히스테리를 받아줘야 되는 돈 내고 와서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돈 내고 앉아서 100분 동안 엄청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지금. 형대리는 이제 뭐, 여자에서 혼사끼리 막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히스테리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슬퍼해요. 뒤로 갈수록. 제가 느끼기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 사람도 자기 삶을 통제하면서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 남편의 죽음이 그걸 굉장히 잘 도와준 느낌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뭐 2부에 가서 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정적으로는 전혀 가까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었던 건데 처음에 딱 사건을 보여주고 혼자 드넓은 배가까 와가지고 어쩌고 모르고 할 때까지는 전형적으로 잘 따라가지다가 그 뒤로 그냥 자기가 기자 불러가지고 실제로도 정말 일주일 뒤에 라이프 기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냥 단독 기사를 내보내게 인터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보존하고 싶은 이미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싶었던 욕망을 남편의 장례식으로 실현해버렸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 케네디 못지않은 아이콘이 돼버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래서 오히려 되게 건조하고 섬뜩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우유부단하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이 영화의 논조 자체가 그래서 제키가 허영심에 가득한 여자라는 거야? 아니면 그 안에서도 자기가 지키려는 가치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좋게 성장한 거야? 이 셋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우유부단하게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보여줘서 다채로운 인간 삶을 부렸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안 뭉쳐져서 그냥 우유부단하게만 느껴져서 이 100분 동안 그냥 그게 히스테리로만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현실적이고 리얼하게 느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성장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성장한 것으로 그렸다면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약에 정리를 했으면 그냥 또 하나의 신화 내지는 또 하나의 영화화 된 것 같아가지고 싫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뭔가 그냥 걷어내고 다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내 건데 뺏긴 것 같은 느낌에 막 좀 조바심도 났다가 이 역사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냥 묻혀 지나간 대통령들처럼 그냥 묻히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막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맞지
합리적으로 판단도 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상황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정말 저렇게 대통령이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면 저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되게 그냥 담담하게 괜찮았었거든요. 네. 자세한 2부에서. 네. 지금 너무 많이 이거 얘기하고. 거의 뭐 2부에서 얘기할 수준의 거를 얘기가 지금 없을 것 같아. 아무도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네. 나탈리 포트와 연기 참 잘해요. 연기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뭐, 네. 예, 그걸로, 정리하는 걸로.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비슷하기도 저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 좀 할 말이 있어요. 요즘에 좀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김영진 평론가께서 한글 써주셔가지고, 네. 그거 얹어서 2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평식이 오빠 3개 주셨고요. 표정이 불러낸 시대와 내면의 풍랑. 송경원 평론가는 항상 오빠인가요? 모르겠어요. 자, 친밀함의 표현? 네. 송경원 씨는 3개 반. 역사보다 정확한 감정의 클로즈업. 허나몽 씨는 마음에 안 들어 있어요. 3개 반 주셨는데 네. 너의 이름은 제클린. 뭐야! 계속 그 컨셉까지. 요즘에 계속 이걸로 미시는데. 근데 이분 패널로 모였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한번 모셔볼까? 글 쓰는 걸로만 봐서는 뭔가 우리 거야. 아니 근데 이분 저 무슨 영화의 발견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 그런 해요? 네네. 올레 TV 이런 데서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재미없어요. 큰일 났다. 재미없어.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재밌게 해준다 그래요. 저희 모두의 입장이 아닌 분을 왜 사견입을 밝힙니다. 이러다가 시사회 가서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 뭐 친하다고 해야지. 한번 나오라 그래요. 배틀 하셔야죠. 뭐. 김소희 씨는 2개 반 주셨는데 이미지에 갇힌 제키. 그래서 이분만 제일 적게 주고 나머지 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 네, 뭐 그렇고 흥행은 지금 17,000명 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다 봤네. 다 봤나요? 2만 명을 넘어갈까요? 전 많이 안 보실 것 같은데 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2부에 할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시국에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단아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머리 손질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의 클로즈업을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욕망에 대해서 고찰을 할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죠. 네. 네. 매체에 노출되는 어떤 이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속고 어디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영화 같거든요. 네. 이 제키라는 영화가. 그래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배 감독님은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확실해지네요. 대한민국 국민. 네. 굉장히 좁혀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황 대리님은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대하고 없을 것 같아.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영화가 다루고 있는 감정의 심연에 이게 잘 적셔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 약간 좀 계속 겉도는 건데, 뭐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저도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존 F 케네디에 네.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 역사 뭐 이런 공부를 교과 과정에 바뀌어가지고, 뭐 제대로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키 보고 JFK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또 꽤 맞닿은 부분들이 좀 있다. 네. 얘네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나고 지나가 버린 일들인데 그렇죠. 아직은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다시 봤더니 이 영화를 보고 불과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와 정말 엄청난 혼란이었구나 그때 세계가. 불과 몇 달 전에 또 새로운 혼란이 미국에 찾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눈 똑바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라는 영화 진짜 명작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배우들의 면면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지금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잠깐 나오는 분들이 뭐 오스카 받으신 분들이 거기 막 잠깐 대사 한 2줄 하고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3시간 반인데 볼만합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키 저희가 뭐 2부에 해야 될 얘기들을 조금 뭐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쫄깃쫄깃한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대하신다면 좀 그렇고요. 근데 뭐 나름대로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많은 영화기는 하니까 네. 그런 거 기대하시고 가시면 그렇게 많이 실망을 황대리 같으면 하겠지. 쉽잖아요. 저 심야로 봤는데 보다가 많이 나갔어요. 옆에 사람 입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2부에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